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저희 오른쪽에는 매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예,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왼쪽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한번 특별 게스트로 오셨던 분인데 맞습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정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 처음 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즐겁게 하고 있는 손범규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오늘 또 이렇게 토론에서 패널로 뵈니까 또 조금 그러니까요. 느낌이 다릅니다. 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뭐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 OBS 라디오는 막 싸우고 이런 토론 프로그램 지향을 합니다. 네. 지향. 예, 그래서 저 아주 건전한 아주 네. 좋은 토론 문화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떻게 두 분은 좀 어떻게 좀 구면이세요? 어떠세요? 잠깐 밖에서 뵀는데 아주 따뜻하고 네. 예,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오늘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렇게 말수가 적으세요. 이렇게 처음 뵀는데 네. 키도 크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신 분이 있어서 너무 이게 좀 밀린다는 느낌을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토론을 말씀하셨듯이 이기거나 지거나 네. 이런 승패가 아니라 예, 그쵸.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맞아요. 그런 네.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예. 야. 제발 좀 오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주제가 좀 그렇죠. 걱정됩니다. 주제가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충분히 나눠주시면 되고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 더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빨리 본론적으로? 들어가야죠. 예. 근데 진짜로 우리 정치 코너 시작한 이후에 이 민주당 얘기 꺼내 먼저 시작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죠? 간만에 정말 몇 달 만에. 그만큼 그- 이슈가 이제 그쵸. 사안이 크고요. 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결과 얘기 안 할 수 없을 텐데 뭐 지난 18일 월요일이었죠.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당초 예상과 정말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이제 선거에 나올 수 없으니까 대선에도 못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앞으로 좀 치명적일 것 같은데 음. 우선 민주당 분위기. 저 김민주 부대변인님 지금 민주당 상황을 형용사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경악? 그건 명사입니다. 경악스럽다. 예. 경악스럽다. 예. 예. 음. 예, 딱 그 말이고요. 굉장히 매우 놀랐습니다. 예, 사실은 기소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는 문제를 기소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부가 지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봤는데 굉장히 의외의 그 선고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 여야 문제나 그다음에 그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건 선거나 어떤 민주주의 그 정치의 문제를 보면 미국하고 뭐 유럽에도 이 정도 사건 가지고 기소하는 사건은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자꾸 이 정치의 영역, 선거의 영역을 재판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과연 정치 발전에 맞는 것인가라는 예. 좀 의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1심에서 나왔는데 이런 선고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뭐 3심까지 있고 아직 2심, 3심이 남았고 예. 또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역사와 그다음에 국민의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아마 좋은 2심, 3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아까 뭐 그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그렇게 예측한 패널들이 없진 않습니다.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하셨던 거예요. 사실 당내에선 다양한 의견이 있긴 했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예를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죠. 그 예전에 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예. 이거 허위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기소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근데 장모가 재판 받아서 징역형을 살았잖아요. 예. 그럼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낙선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를 위중하게 보지. 그다음에 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좀 비교적 그 유중하게 보지 예. 않아요. 예. 하물며 낙선자한테 이렇게 그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거는 최근 10년 안에
이런 판결 나온 적을 전 본 적이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은 되게 반색하는 분위기예요. 네. 확실히. 예, 그리고 정의의 실현이다 이런 입장도 국민의힘에서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황, 경악 이런 표현을 민주당에서는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예측을 형용사로 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음. 생각하고요. 뭐 굳이 형용사로 표현하기보다는 사법부가 공정성과 진실성의 기초에서 예. 법치주의 안에서 원칙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은 구치소 담장이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예. 제가 뭐 한 10번 정도 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예. 그게 선거법 안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돌아보고 많은 그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선거법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에서 총 공세를 했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사법부가 그거와 다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하기 싫거든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전례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례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판결에 의해서 판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선거법에 대해서 예. 또 허위 사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윤리적으로 네. 확실하게 이제 그런 책임을 질 거고요. 국민의힘은 환영이죠.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과 진실을 확인한 이런 판결을 존중하고 예. 앞으로도 많은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든 유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기대합니다. 예. 네. 제가 좀 더 예. 말씀. 예. 김민주 부대변인 예. 그 이 아까 시간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그럴까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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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끼어들기 싫어서 아까 그러니까 예. 안 그럼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예. 김민주 아니 뭐 부대변인. 뭐 이론을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항상 여야가 자기네한테 유리한 재판이 나오면 사법부의 공정함을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 그러지 마시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불리하게 나오면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선거법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치주의 말씀을 드리는데 법치주의라는 거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치주의라는 거는요. 강자가 약자 즉 통치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 원래 이제 법이라는 게 생긴 거는 왕이나 절대적인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고요. 법을 만드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회가 만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의 법 감정에 벗어난 판결은 이건 엘리트 몇 명에 의해서 예. 판결이 나는 거지 법치주의라고 올바른 법치주의의 개념하고는 좀 예. 다르다. 절대로 이런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 아예 법을 이렇게 할까요? 만들었으면 그 네.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다면 분명히 정치권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건 사법부가 어떤 압력에 흔들렸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반복되는 걸 아. 이제 겪지 말자라고 하는 예. 거죠. 존중해야죠. 예, 그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우리가 얘기하시죠. 그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사법부로 가져가서 단죄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같이 그 유력한 대선 후보를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것으로 그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특히 민주당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주 부대변인.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국민 법감정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도하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법부가 즉 사법부는 상권의 하나에 불과한데 이거를 마치 사법부가 불과 이런 예, 얘기는 예. 조금 일단은 모든 김민주 패널 거를 얘기하실까요? 예. 판정하는 이런 거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정치권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고칠 부분이 있다. 법이라고 해서
이거 못 고친다, 절대적이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진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는 이런 구조, 법의 개념, 즉 통치를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절대적인 권력을 견제하는 법의 개념에 의한 법치주의를 흔들었다. 예. 그래서 법치주의 근거를 흔들었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인 거죠. 예. 사법부는 절대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예, 손범규 사법부는 위원장님. 판결을 하는 거고요. 예. 이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거법의 어떤 과도한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개정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 평상시에 뭘 하다가 본인이 어떤 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위법 행위로 보는 게 금전과 허위 사실이거든요. 예.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아까 이제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낙선자라고 해서 그거를 경중을 둬서는 안 되죠. 법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나 공정하게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선했으니까 좀 봐줘라. 이거 안 되는 거고요. 네. 허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허위 사실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당선을 목표로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이제부터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계속해서 국민들의 이제 법 감정을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의 다수는 절반은 이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거든요. 예. 예. 아, 요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판결이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김민주 전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허위 상실 공포 같은 경우에는 낙선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자인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자는 그 허위 사실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안 받았는데 아니, 그 이건 뭐냐, 부분은 이런 그 것들. 부분은 그러니까 누군가 고소인이나 예. 고발인이 있어야 되고요. 예. 경찰이 판단해서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뭐 했다라고 하시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공감대에서 누군가 그걸 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네. 아. 여기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피고인 입장인 건 확실합니다. 1심 네. 선고가 나왔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제 선거법 개정안 얘기를 당사자가 하셨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 제출이 미리 됐다고는 예, 제출은 하죠. 먼저 했다라고 예, 하는데. 예. 근데 다시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이제 그 얘기가 어제 나왔었고, 요거는 방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범규 패널에게 먼저 네, 물어보고 김민주 패널 얘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과도한 부분은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부분이 누군가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에 판단돼서 검찰까지 가지 않고 또 검찰에서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어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피해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뭐 이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개입해서 그것을 스스로 어떤 재판정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 예. 개정을 해야죠. 네.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 예. 저는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다른 주제에 예. 될 것을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 누구를 기억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즉 사람의 기억과 인식의 문제로 선고를 내렸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저는 가장 좀 과도하다라고 보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나온 거는 법적으로는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다뤄져야 되는데 이거를 증인감정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 다룬 이게 법리적인 문제가 또 오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원래 이제 허위사실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점인데 낙선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2심에서 3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일단 여기서 손범규 정리를- 위원장, 예, 예. 그 지금 기대만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뭐 사법부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뭐 조작 기소받아 쓴 허술한 법이라든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당했을 때는 이건 피해고 예.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당했을 땐 정당한 법 절차라고 하는데 예. 이 기억이라든지 증거에 대한 부분이 왜 나온 겁니까? 선거 당시에 그 당시에 이를 문제 삼은 거거든요. 당선이나 낙선에 관계없이 그 당시에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예.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더 나아가서 그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불신 어떤 행동, 행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뀌어야죠. 예. 예, 바뀌어야죠. 더불어서 이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예. 각자의 역할에 이제 충실하고 그런 어떤 주변에서 다른 쪽 행정이라든지 사법에서 맞지 않는 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지금까지 그런 행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희주 부대변인,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진영에 따라서 자기 불리한 대로 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이번 같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되 어떤 검찰의 어떤 선택적인 기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반발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선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재명 그 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예전에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할 건 피고인이 할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예. 지금 와서 또 얘기한다는 게 또 이 또 입장이 또 바뀌니까 또 자기 불리한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재명 얘기도 있어요. 대표의 발언은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제 뭐 그 이거에 대해서 뭐 납득은 하지 않는다 하고 뭐 그렇게 뭐 국민과 역사의 그 재판이 시작이다라는 예. 표현만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과격한 표현들은 지지자나 일부 의원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좀 분노하고 예. 그런 감정이 격해서. 격해서 예. 그런 말씀을 좀 일부 한 거지.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상권 분립의 체제를 오히려 저 상권 분립을 그 무시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예. 아쉬운 거는 저희 이런 해석들이 재판 선고 전에 의원들이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그게 겁박이죠. 알렸어야 됐는데 겁박이고 압력이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예, 좀 있잖아요, 안이하게 사실. 생각했다 네. 저는 대응을 그리고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한테는 뭐 이런 재판 결과였지만 개인 이재명한테는 지금 가혹한 그 우리가 변호 예. 준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이제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자고 하시니까 네, 네, 네. 이 마지막 한 말씀만 한 드릴게요. 30초만 드릴게요. 법조계에서는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판결에 대한 다툼은 법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단에서 얘기할 건 아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4부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 사안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지금. 워낙 네. 이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또 이제 민주당 어떻게 움직일지 또 국민의힘도 역시나 TF팀 좀 꾸리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4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